안녕하세요, 현청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에센셜 1강은 역시나 우리 이제 프리뷰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사람이 다쳤을 때 신체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재물 손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물 손괴에 대한 부분이 차량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차량 손해사긴 하지만 자동차 사고에는 무조건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사람 신체 쪽에 자동차 보험의 기본적인 그래도 구조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 원리를 할 거고요. 사실은 우리 1차 때 보험계약법 할 때 기출에 나오기 때문에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듬어 보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사실은 재물 쪽, 우리 차량 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손해는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상대방, 타인이 다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여기서 본인이라고 하면 피보험자 자기 자신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A씨가 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피해자를 발생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는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니까 법률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을 담보하는 거, 이것이 우리 1차 때 배웠던 책임보험이었어요. 그렇죠? 즉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 타인을 다치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대인 배상이다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지. A가 차를 타고 가다가 B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A는 자기가 든 보험 입장에선 뭐예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죠. 그러면 B가 가입한 보험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 즉 자기가 다쳤을 때 본인이 피보험자일 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본인이 다쳤으니까 그때 받는 보험 담보 이름이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해요. 우리는 줄여서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신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고 해서 피보험자 본인 손해에 대해서 담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설명을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인 배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고 이제 피보험자로 해볼까요? 피보험자 전에 자, A가 있고 피해자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럼 A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A는 자기 재산에서 피해자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 1차 때 했던 흐름 그대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 만약에 A가 무능력해, 아니면 무성의해, 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이 배상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는 그 위험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 손사 1차 때 1차 손사 이론에서 배웠던 빈도 심도 매트릭스를 쓰면 자동차 사고는 빈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차대 사람 사고는 특히나 손해익도 커요. 즉 심도도 높습니다. 심도가 깊다. 그렇죠? 즉 근데 이런 위험은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회피해야 돼. 근데 회피한다는 것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닌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이 위험의 특성이 이래.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즉 피해자가 이러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배웠던 자배법이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배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배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무보험이에요. 즉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하게 해줘라 라는 거죠. 즉 대인 배상에 있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의무라는 거 붙었을 때에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자, 어찌됐든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겁니다. 그럼 이 보험은 위험의 크기, 성격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위험의 크기, 성격이 크면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자동차 사고 위험은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아요. 그런데 그걸 의무보험으로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이 위험을 어디까지 보상해야 돼? 만약에 이걸 안 정해요. 이 위험의 한도, 보상의 한도를 안 정해 놓으면 보험료도 계속 높아져. 근데 지금 의무보험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무조건 자동차 너 갖고 있으려면 보험 가입해놔. 보험료는 얼마 내도 상관없어. 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오히려 문제죠. 사람들이 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자동차를 못 타고 다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무보험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이라는 것에는 이 위험을 한정지어서 보험료도 한정지을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도라는 것이 따라와 줘야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한도가 1억이야. 그럼 이 1억에 맞춰서 보험료도 딱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으면 적어도 1억까지는 해줘야 돼 라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이 의무보험이고 한도가 1억이다 라고 하면 1억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피해자의 손해가 3억이야. 그러면 1억은 보험에서 해주고 2억은 또 A가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A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러면 차라리 보험료를 더 주고 더 높은 한도를 들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무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 이거는 A가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한도도 자기가 설정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대인배상은 둘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대인배상 1, 하나는 대인배상 2. 그래서 대인배상 1이 바로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은 항상 뭐가 있다? 한도가 있다라는 얘기. 대인배상 2는 의무보험이 아니라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는 거고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손해가 3억이면 의무보험에서 1억을 주고 1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2억을 여기서 주면 되는 거니까 이러한 형태의 보험을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보세요. 이 대인배상이라는 것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이 대인배상원은 어디에서 어느 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배법의 근거를 두고 있어. 즉, 그래서 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법률상, 모든 법률상에 일반적인 법률상의 배상 책임 중에 이 한도가 있는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피보험자의 자배법상 책임을 담보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배법 제3조예요. 3조 상책임을 담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대인배상 2는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될까?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은 자배법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거야. 대인배상 2는 나머지 그냥 법률상 배상 책임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인으로 갈게요. 자기 신체 사고 내가 다쳤을 때 내 보험회사에서 받는 건데 지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입니다. 보세요. A가 있고 A가 자기 차가 있어. B가 있습니다. 자, 자기 차가 있고 각각 다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우리는 B 입장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둘이 사고가 났고요. 이제 B 입장에서 B를 피보험자로 한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B가 보상을 받는 첫 번째 순서는 뭐예요? 대인배상. 즉 A가 가입한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B의 손해가 B의 손해가 100이에요. 자, 그런데 대인배상이 가입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한도가 있는 거야. 이 대인배상 한도가 50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50밖에 안 되니까 50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5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보험 상태가 되는 거죠. 즉 B가 당한 이 차는 50만큼의 무보험 상태에 빠진 거야. 이런 것을 무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보험 자동차가 이 차는 50만큼의 무보험 자동차죠. 이해되시겠죠? 즉 무보험 자동차라는 것은 사실은 이 보험이 아예 가입이 안 되어져 있어도 무보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인배상 1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다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가입이 안 되어져 있으면 국가에서라도 해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즉 무보험의 정의는 가입이 안 되어 있다도 무보험이지만 그냥 이 50 같이 보상이 안 되는 상태, B 입장에서는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 상태죠. 이 상태 자체를 그냥 다 무보험이라고 합니다. 보상이 되지 않으면 그냥 다 무보험이에요. 그때의 그 자동차를 무보험 자동차라고 하는 거고,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다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마련을 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보고.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성립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B는 나머지 50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까? 그치,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50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피보험자 본인이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자기 신체 사고, 자손도 있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차 상해도 있습니다. 왜 두 가지를 만들어 놨을까? 그냥 예를 들면 자손 하나만 있으면 자손에서만 나머지를 주면 되는데 왜 무보차 상해라고 따로 만들어 놨을까? 라고 보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결국에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 사고.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배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인배상원에서 대인배상원이 또 생긴 거고. 자, 그럼 보세요. 애시당초 이 손해백이라는 백을 계산을 할 때에는 우리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진 상태로 생각을 해보면 A가 B를 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B에게 뭐를 줬어요? 법률상 배상 책임을 졌어요. 그렇죠? 이 책임이 100인 겁니다. 근데 이 책임 100은 어떻게 계산해?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100인 거야. 즉 예를 들면 소송에 가거나 일반적인 어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손해가 100이라는 겁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사람 손해를 계산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뭐 예를 들면 일명 대인 손해배상금 손배금 산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인 손배금 산정 기준이 어떤 법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송이 갔을 때라든가 이럴 때에 이것을 가지고 이 책임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손배금, 손해배상 책임 금액은 이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해요. 그러면 이 대인, 이 손해백이 이 기준으로 되어 있죠. 대인 배상도, 대인 배상금도 이 기준에 의해서 50이 당연히 주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이 50이라는 것도 이 기준 안에서 50 주고 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이 기준 아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일로 와서 볼게요. 자손은 정의가 말 그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다쳤을 때 보험금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1차에서 배웠던 임보험의 그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해보험에. 그러면 상해보험은 과실을 우리 따졌나요? 고의 빼고는 중과실도 다 담보했습니다. 즉 상해보험은 과실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 가고 그래서 상해를 입어서 병원 가서 발생한 치료비 같은 거 다 청구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줄 때 고객님께서 길 가다 넘어진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과실이 이만큼 돼서요. 과실 제외하고 이렇게 드릴게요라고 해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상해보험이에요. 이 자손은 기본적으로 정의 자체가 피보험자가 사상됐을 때 보험금을 줍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야? 여기는 지금 대인 손배금 산정 기준을 따르고 있다니까요. 대인 손배금 산정 기준, 일반적인 법률적인 기준은 우리 손사 이론에서도 배웠듯이 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실을 적용을 시켜요. 과실을. 그리고 별도의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러한 산정 기준을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손이랑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50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주겠어요? 자손으로 계산하면 손해가 애시당초 100이 아니라 더 나올 수도 150으로 산정될 수도 있어요. 과실상계를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에서 B의 과실이 50%라고 할게요. 그러면 B의 과실까지 다 산정을 해서 B에게 과실이 50이 있다는 얘기는 A에게 잘못이 50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실상 A는 이 50%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50%만. 그래서 그 손해가 100이라고 치면 만약에 과실상계를 안 할게. 그러면 피보험자의 입은 손해는 더 커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을 자손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적용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다? 아, 이럴 때에 사람 사고에서는 이 대인 배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면서 자기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담보를 하나 만들어야 되구나. 그것이 무보차 상해라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 대인 배상의 기준이 같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 처리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대인 배상에서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내 무보차 상해에서 받고요. 그러면 자손에서는 예를 들면 측정값 자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하는 손해가 남아있어. 아직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남아있어. 라고 하면 자손에서 또 주는 겁니다. 약관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차피 우리 이 과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차량 손사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자손과 무보차, 사람이 다쳤을 때는 무보차 상해라고 별도로 하나를 더 지금 집어넣고 있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보차 상태에 대해서 별도로 담보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역인 재물,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차량 역시 타인의 손해와 피보험자 본인 손해로 나눌 수 있겠죠? 네, 그냥 이거 구조 똑같습니다. 타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대물배상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내 차가 손괴가 된 거잖아요. 자기 차량 손해라고 부릅니다. 자기 차량 손해.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차량을, 자, A도 차가 있어요. B도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B 입장에서 봐보도록 할게요. B의 손해가 예를 들면 100입니다. 그리고 과실이 30%입니다. 자, 그러면 A가 가입한 보험회사, 즉 이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물배상은 기본적으로 A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해야만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따져야 될 것은 이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것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오케이, 법률상 배상 책임이 인정이 돼. 그러면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줍니다. 그럼 얼마를 주면 될까? 얼마를? 자, B에게 과실이 30이 있다는 얘기는 A에게 잘못이 70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해 100 중에 A는 70만 주면 돼. 70만. 그러면 A의 손해는 30이 남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차에서 30을 준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상해보험의 성격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냥 이거는 재물과 재물의 손해예요. 차와 사람의 손해는 사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배법 안에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재물과 재물의 손해입니다. 누구 한 명을 보호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서 결국에 이 대물배상과 자차 이거 두 개는 보험 약관에 이제 어떻게 해라라고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제 약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손해사정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 시험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에센셜은 무엇을 다룰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1차 할 때 보험계약법 하면서, 자, 보험계약법 시험 과목 이름이 뭐예요? 보험계약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과서로 삼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보험계약법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교과서라고 생각하시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과목이에요? 자동차 보험 과목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이고, 보험 계약은 약관이죠. 즉 우리의 교과서는 이제 약관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 중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기출은 이 필수적인 것도 나오고 비필수적인 것도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약관이라 그랬죠. 왜 약관이 중요하냐? 보험 과목이니까. 그럼 시험 입장에서 보면, 자, 우리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즉 약술, 그냥 단순하게 뭐뭐에 대해서 써라 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차량 손사는요, 사실 사례 문제 나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 차량의 손괴를 따져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건 이제 부품, 그 다음에 정비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자동차 구조 정비하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동차의 수리비는 부품 가격, 첫 번째는 부품 가격, 두 번째는 공임입니다. 작업비.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부품값은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차량마다 달라요. 시장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수입차가 더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많이. 그러니까 이것을 일관되게 뭐를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차량 손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례 문제의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아주 간략하게 내는 정도지, 신체처럼 큰 사례 문제를 주고 결국에 그거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이렇게 법률상 배상 책임을 판단하고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즉 중요한 건 뭐다? 약술이란 얘기지. 그것의 기본이 되는 약술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약술은 자, 약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론. 아까 같이 법률상 배상 책임.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이 뭐다,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은 뭐다, 이러한 법적인 이론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이라 그랬어? 보험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사정하고 보험금 지급하고 이거 다 뭘로 이루어져요?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약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론과 실무고, 그렇죠? 즉 이 약관의 내용이 바로 다 필수적인 내용일 거예요. 필수. 나머지들은 이론, 실무, 사례들은 반반인 거죠. 반반.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에센셜에서 이 약관을 할 겁니다. 에센셜 과정에서 약관을 할 거고요. 나머지를 가지고 드릴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약관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자, 약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약관 첫 번째 부분은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담보들, 우리가 아까 봤던 뭐 대물배상, 그리고 뭐 자차, 이러한 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 자차란 무엇이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용어도 잘 나와요. 용어도 잘 나오고요. 약술 문제가 주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약술 문제도 큰 거, 뭐 작은 거. 그럼 용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단위로 내기가 참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용어 부분도 자주 나오고요.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이 담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물배상과 자차에 대한 이야기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이제 절차, 보험금 청구했을 때의 어떤 절차, 그리고 뭐 계약 일반 사항들 뭐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뭐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든가 뭐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요. 계산을. 그래서 이것까지만 정리를 해볼까요? 이 보험금 지급 기준, 즉 보험금 산정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수리 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리가 안 돼. 그럼 얘네는 새 부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환 가액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를 하는 동안에 내 차 못 타잖아. 그러니까 다른 차 빌려 타야 돼. 거기에 드는 비용, 대차료. 자, 근데 원래 내 차를 영업에 일하는 데 쓰고 있었어. 근데 지금 차를 운행을 못 하니까 내가 일을 못 해. 일을 쉬게 되잖아. 거기에 대한 비용, 휴차료.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플러스에서 영업 손실. 영업 손실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해줍니다. 사고가 났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해서 보험금 지급 기준 부분들이 구성이 되고요. 당연히 이게 중요하겠지. 사례 문제가 나온다면, 만약에 사례 문제가 깊게 나온다면 요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이거 계산까지 우리가 막 해야 됩니다. 연습까지.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다행이고, 우리는 이 이론적인 약관의 이론적인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어떤 특약들 간단하게 또 내기 한 문제씩 내기가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에센셜에서는 약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출 분석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 자동차 구조 정비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고, 그래서 공부를 어디에 포인트로 둬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서 약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